미키 7, 에드워드 애쉬턴, 챕터 18. 22시가 되었다. 나는 캣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나와 에잇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캣은 확실히 알고 있을까?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오후 에잇과 마주친 뒤 분명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테고 그녀가 혐오스러운 대상을 그냥 봐 넘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쯤 되자 단백질 반죽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오래 그녀를 피하면서 그녀가 크리퍼에게 먹히길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22시 02분에 캣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래서 시간 있어? 비하기는 글렀네. 답장할 거야? 에잇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에잇을 보았다. 그는 두 손을 베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회전 의자에 앉아 책상에 발을 올리고 또 다른 개척지에서 일어난 재앙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는 중이었다. 반란과 내전으로 이름을 짓기도 전에 결단이 난 상륙 거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료를 읽는 내내 시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리라는 생각만 계속 떠올랐다. 그래야 할 것 같지 않아? 내가 말했다. 안녕 캣. 밀린 일 좀 하느라. 시간 있어. 내 아이디가 미키 8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볼수록 기분이 묘했다. 이름 뒤 8이라는 숫자를 보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익스펜더블이 아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이 적힌 묘비 앞을 지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다. 좋아. 할 얘기가 있어. 네 방에서 볼까? 그건 아니고 체력 단련실에서 만나면 어때? 10분 뒤 거기서 봐. 그래. 그럼 그때 봐. 체력 단련실이라고? 갑자기 거기는 왜? 에잇이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도대체 식량난에 시달리는 판국에 누가 운동을 해? 사정이 있어. 어젯밤에 네가 나샤를 방으로 데려올 것 같아서 체력 단련실에 갔다가 캣을 만났거든. 내가 말했다. 굳이 말해두자면 뭐 그런 거지. 나는 매섭게 에잇을 쏘아보았다. 그는 느슨하게 다리를 꼬아 발목을 겹친 자세로 씩 웃더니 말했다. 어쨌든 조심해. 걔는 뭔가 좀 특이한 구석이 있더라. 뭐 내가 캣에게 살해당하면 넌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 그의 미소가 환해졌다. 좋은 지적이야. 그런 의미에서 네 손은 어떻게 할 거니?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붓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다. 모르지. 붕대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안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멍이 보여. 뭐 글쎄 모르겠네.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통증이 느껴져. 네가 나 대신 갈래? 아니지. 너희끼리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니? 안타깝게도 일리 있는 말이었다. 어쨌든 난 오늘 일도 했고 피곤해. 가서 재밌게 놀아. 에잇은 눈을 감았다. 나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딱히 할 말도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체력 단련실로 가는 길 중간쯤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무슨 소리지? 에잇. 뭐라고? 뭐야. 잠이나 자. 장난칠 시간 없어. 뭐라는 건지. 나는 채팅창을 껐다. 캣이 물었다. 왔어? 왜 메시지 안 했어? 그녀는 러닝머신에 앉아 있었다. 차림을 보니 러닝머신을 달리러 온 것 같지는 않았다. 하려고 했어. 그런데 거의 시간이 되자마자 네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 캣은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 괜찮아. 앉아 여기. 그녀는 옆 러닝머신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가 나를 죽일 생각이라면 굳이 러닝머신에 앉으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 뭐 운동할 거야? 캣이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 운동은 안 할 거야. 우리가 체력 단련실에 온 이유는 너랑 단둘이 이야기할 장소가 필요해서야. 개척지에서 나 말고 누구도 제 발로 찾지 않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거든. 네 방에서 봐도 되잖아. 캣은 시선을 피했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얘기가 먼저 끝나면 좋겠어. 이해하지? 그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 고정되었다. 미키, 손은 어때? 나는 한숨을 쉬었다. 뭐 나아지고 있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캣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는 상태가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했다. 여기서 왜 만나자고 했어?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가 2명인 거 알아. 너는 나와 오늘 아침 식사를 같이 한 미키야. 어젯밤에 내 침대에서 잔 미키. 손을 다쳤고 오늘이 쉬는 날인 미키. 몇 시간 전에 내가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미키는 손이 멀쩡하고 종일 토마토를 돌봤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중복됐어.
캣이 진실을 눈치챘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도 심장이 쪼그라들고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사령부에 이야기했어?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어떻게 그래? 이틀 전에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고 어제는 내가 너를 구해줬지. 너는 내 침대에서 밤을 보내기까지 했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얘기도 해보지 않고 이 사실을 일러 바칠 거라 생각한 거야?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쪼그라들었던 심장이 살짝 펴진 것 같았다. 오해하지 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야. 생명공학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길래 널 중복으로 만들어줬지? 관계자들 모두가 사형에 처해질 중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법이 어떤 건지도 알고 시체 구덩이에 던져지고 싶지 않거든. 완전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야. 그녀는 눈썹을 찍혀 올렸다. 실수? 누군가 바이오 프린터 앞에서 넘어지면서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어쩌다 네가 튀어나오기라도 했다는 거야? 비슷해. 캣은 입을 달싹거리며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거 알아?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만약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널 내 방으로 못 오게 한 거고. 하지만 한마디만 할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곧 나타날 거고 그때는 실수였다 보다는 설명을 잘 해야 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를 여기로 왜 불렀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협박을 하려는 기미도 없었다. 딱 한 가지 남은 추측은 오늘 아침 샤워장 앞에서의 감정선이 이어가려는 건가 싶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도 아닌 것 같았다. 잘 자라고 인사하고 내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녀가 말했다. 넌 네가 불멸이라고 생각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뭐라고? 네가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하냐고. 지금까지 7번쯤 죽었나? 6번. 아직 6번이야. 이런 상황이 생긴 근본 원인이기도 하지. 뭐 어쨌거나 넌 우주선을 타고 미르가르드를 떠날 때와 같은 사람이야? 생각해볼 문제다. 마침내 내가 대답했다. 당연히 같은 몸은 아니지. 그래, 그렇겠지. 그런데 그건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나는 미르가르드 시절의 미키 반스를 기억하고 그 미키 반스가 자란 집도 기억해. 그의 첫 키스도, 그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날도, 이 망할 탐사에 지원한 것도 기억나.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인 것처럼 기억이 나. 그렇다고 내가 미키 반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누가 알겠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나를 빤히 보았다. 눈을 가늘게 뜬 그녀를 마주보고 있자니 오늘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등줄기가 서늘해져 왔다. 테세우스의 배에 관해 찾아봤어. 너 설명 진짜 못하더라. 그래, 알아. 훈련받은 것 중에서 그나마 기억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설명하고 보니 깨닫게 되더라고. 내가 전혀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걸. 의외라서 놀랍네. 난 그게 네 삶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 비유라서 거기에 매료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안. 정말 결론을 내기 어려운 난제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대답을 하려다 고개를 내젓고 물었다. 캣,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네가 미키 반스가 맞는지 아니면 그의 껍데기를 쓴 다른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말했잖아. 모르겠다고. 젬마가 힘멜 스테이션에서 해준 이야기도 있고 나는 미르가르드 시절에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게 이 논쟁의 이면인지 안 그래? 내가 그 시절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방면으로도 수치화할 만한 차이가 없다는 건 사실이야. 즉, 나로서는 확실히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이지.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그래도 네가 미르가르드의 미키 반스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 캣은 답이 없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더 할 말이 없냐고 물으려는 찰나 그녀가 말했다. 저기 지난 이틀 동안 생각을 했어. 뭐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 나는 34살밖에 안 먹었어. 죽음을 생각하려면 아직 50년은 더 살아야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상륙거점 개척지는 위험한 장소다. 내가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캣은 어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었다. 그녀는 들어야 할 건 다 들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있잖아. 나는 네가 좋아. 고마워. 나도 네가 좋아. 내가 보기에 너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중복 문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난밤 그녀가 아니라 나샤와 있었을 테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녀가 발꿈치를 들어 내 뺨에 키스했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서서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문을 열었다. 다른 미키한테 안부 전해줘.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서서 입만 달싹이는 나를 남겨두고. 방으로 돌아가니 문이 잠겨 있었다. 오큘러를 스캔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다. 안이 캄캄했지만 복도에서 들어오는 빛 덕분에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나체로 누워있었다. 한 명은 에이시고 다른 한 명은 나샤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질투, 분노, 끝없는 절망? 들어와. 문 닫고 에이시 말했다. 하지만 너 무슨 짓이야, 에잇? 도대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나는 말을 더듬었다. 미안. 네가 오늘도 첸이랑 같이 밤을 보내는 줄 알았어. 아니면 뭐 살해당하거나. 나샤가 한쪽 팔꿈치를 괴고 상체를 일으켰다. 다른 사람이랑 잤다고? 아니, 그래. 그게 맞아. 걔 방에 잤어. 하지만 아무 일도... 손만 잡고 잤나 보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나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미안. 하지만 너도 에잇이랑 있었잖아. 에잇? 이제 너희끼리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세븐, 에잇? 나샤가 물었다.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에잇이 끼어들었다. 아니, 나름 귀엽네. 에잇. 내 부름에도 에잇은 이렇게만 말했다. 세븐, 문 닫아. 나는 문을 닫았다. 오큘러가 적외선 모드로 바뀔 만큼 주변이 캄캄했다. 에잇은 탁한 주황빛으로, 나샤는 밝게 타오르는 붉은 빛으로 보였다. 나는 책상 의자에 털썩 앉아서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서 첸이랑 어떻게 됐어? 에잇이 물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뭐 첸이랑 무슨 상관인데? 에잇, 너야말로 여기서 뭘 하는 거야? 1억이야? 당연히 첸이랑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닥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 척하지 말고. 에잇은 지금 네 여자를 훔쳐가려는 거야. 이제 어쩔 건데. 나샤가 낮은 목소리로 고양이처럼 갸름거렸다. 에잇, 얘기했잖아. 나샤를 끌어들이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진정해. 너희 둘이 엉큼하게 벌인 일을 사령관한테 일러바칠 생각은 없으니까. 나샤가 말했다. 엉큼하긴 누가. 이건 사고야. 내가 반박했다. 에잇이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 그냥 놀리려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진짜 첸이랑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널 죽이려고 했어? 첸? 경비대 캐첸? 나샤가 물었다. 내가 말했다. 네가 그의 배를 따버리겠다고 했잖아. 기억나? 걔가 널 건드리면 그러겠다고 했지. 널 건드렸어?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긴 한데 캣은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어. 특히 지금은 중복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이나 봐. 놀랍지도 않다. 그렇게 뻣뻣하지 않으면 경비대가 아니지. 에잇이 끼어들었다. 잠시만, 걔도 알아? 캣도 알아. 손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 때문에 눈치를 챘더라. 그리고 네가 오늘 농업부에 작업했다고 말했다며? 난 오늘 쉬는 날이라고 말했거든. 와, 상황이 별로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에잇이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사령부에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그런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 그렇게 따지면 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조용히 배를 따버리면 어때? 메인로크 밖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크리퍼한테 잡혀갔다고 하자. 그러면 문제 해결된 거 아닌가? 나샤가 아이디어를 냈다. 에이지 킥킥거렸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건 첸이 아닐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네가 왜 키득거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시체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알지? 내가 말했다. 아무도 시체 구덩이로 안 떨어져. 첸이 일러바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나샤가 말했다. 그래? 왜? 내가 물었다. 뭐 나도 그녀가 일러바치지 않을 거라 보지만 나샤가 생각하는 이유는 나와 다를 것 같았다. 왜냐하면 뒷감당을 하고 싶지 않을 거거든. 뒷감당? 에이시 물었다. 나를 감당이 할 테니까. 나샤가 말했다. 사실 좋은 지적이다. 나라도 나샤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캣의 심기도 거스르고 싶지는 않다. 경비대원들도 성깔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나샤가 말했다. 들어봐. 다 괜찮을 거야. 너희 둘 다 조용히 지내면서 한 사람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자살 임무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미키 9이 되면 되고 모두에게 영원한 해피엔딩이지. 뭐 거의 모두라고 해야겠지. 에이시 말했다. 그렇지. 거의 모두지. 나샤가 맞장구 쳤다. 내가 말했다. 나는 모르겠어. 에잇이 재생탱크에 나온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생겼잖아? 이런 식이면 몇 주 안에 개척지 전체가 알게 될 거야. 내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나샤가 웃음을 터뜨렸다. 미키, 그거 알아?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옷이나 벗고 침대로 와. 머리 좀 식혀보자. 나는 그녀를 빤히 보았다. 에잇이 투덜거렸다.
왜 이래, 세븐. 이미 엉큼한 사람 취급받고 있잖아. 뒷감당이고 뭐고 우리가 조만간 시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 못하잖아. 살아있는 동안 좀 즐기자. 그 다음 2시간은 정말 묘했다.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자면 후회는 없다. 그 후 우리 셋은 포근하고 나른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나는 침대 이쪽 끝에 걸쳐 누워있고 에잇은 반대편에, 나샤는 우리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나샤가 에잇에게 우리 둘 중 한 명이 재활용되기 전까지 얼마나 재밌는 일이 펼쳐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나샤는 헉 숨을 들이키며 말을 멈췄다. 노크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대답을 할까?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 소곤거렸다. 에잇의 팔이 나샤를 지나 날아와 내 옆 통수를 때렸다. 시끄러워. 베르토일 거야. 조용히 하고 있으면 가겠지. 낮게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키, 안에 있어? 젠장, 베르토가 아니었다. 나샤가 돌아누워 내 귓가에 입술을 갖다 대고 물었다. 보안 잠금 설정했지? 잠금 장치가 풀리며 조그맣게 딸깍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한 줄기 빛이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다. 내가 속삭였다. 아니, 안 했어. 미키, 젠장, 젠장, 젠장. 문이 활짝 열렸다. 왔어? 첸이지. 반갑다. 에잇이 말했다. 캣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캣, 문 닫아. 얘기 좀 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캣. 내가 일어나 앉아 캣에게 팔을 뻗었지만 그녀는 반걸음쯤 물러섰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같은데? 들어오든 나가든 둘 중 하나만 해. 문은 좀 닫고 나샤가 나섰다. 캣은 획 돌아서서 문을 열어둔 채로 황급히 자리를 떴다. 네가 닫아야겠다. 나샤가 말했다. 나는 침대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잊지 않고 보안 잠금을 설정했다. 상황이 나빠졌어.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미 우리에 대해 안다며. 네가 그랬잖아. 그러니 뭐 달라질 건 없어. 에잇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 괜찮아. 다시 누워. 나샤가 말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참았다가 내쉬었다. 두 사람 말이 맞는 걸까? 사람은 틀렸다. 두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불을 들치고 침대로 다시 들어갔다. 나샤가 몸을 돌려대게 키스했다. 긴장 풀어 미키. 잠이나 좀 자. 깜깜한 방에서 딸깍하며 보안 잠금이 강제로 풀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곧 방 안으로 빛이 쳐들어오더니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믿을 수가 없군. 복도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눈이 찌푸려졌다. 경비대원 2명이 문틈으로 방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번호로 무장한 상태였다. 젠장, 너희 대체 무슨 짓이야? 키 작은 남자가 말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상관이야? 너희 셋 모두 일어나. 제발 뭐 좀 거치고 다 같이 사이클러와 데이트하러 가자.